자, 육합은 자하구 축. 자하구 축에서 요거는 토국이다. 그 다음에 인하고 해. 요거는 목국이다. 육합 목국이다. 그 다음에 묘하고 술은 육합의 화국이다. 진하고 유는 육합의 금국이다. 사하고 신은 육합의 수국이다. 오하고 미는 합이 되지만은 성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불변이다. 불변이다. 불변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술인들은 화의 성질을 띠고 화국으로 변하려고 한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오미는 옛날 분들이 합이 돼서 다른 오행으로 바뀌지는 않지만은 화의 성질을 많이 띠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적에는 삼합하고 방합은 많이 안 나와요. 저 육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는 보면은 진하고 자가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진하고 자. 정금옥 씨, 진하고 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신자진에서 반합 수국이지. 자하고 진이 합해서 수의 성질을 띠려고 하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수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진하고 자가 반합이 돼서 수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예? 가운데 만약에 토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하고 자하고 합해서 수의 성질을 띠려고 하는데 가운데 수가 있으니까 방해를 안 하죠. 그래서 자하고 진은 반합 수국이다. 수의 성질을 띠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삼합이 있느냐, 육합이 있느냐, 방합이 있느냐, 합의 관계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 사주에 필요 없는 아주 흉한 오행이 있어. 여기서 만약에 진토가 흉하다. 토가 흉한데 그럼 진토가 흉하잖아요. 흉한데 상관이는 화생토니까 내가 생겨주는 거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요 진토가 내 사주에 흉한 사주다 하면 자식들이 속식이고 말썽만 부려. 그런데 합해가지고 자하고 합해가지고 수로 바뀌어 들어가. 수는 기신이다 하면은 요 자식들이 본래는 속식이고 아주 뭐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던 녀석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게 들어와요? 나한테 이롭게 정신 차려서 이롭게 바뀌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사주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사주는 변화가 자꾸 들어오는 거야. 변화. 그러니까 올해의 변화, 뭐 10년 뒤의 변화, 20년 뒤의 변화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58세면 여기서 들어오는데 여기 술토가 들어오.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요건 용신은 간목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근데 용신은 뭐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지금 논할 거는 없고, 요 사주에서는 토가 들어오면 안 돼요. 목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걸 목을 용신이라고 해. 근데 목하고 토하고는 어떻게 돼요? 상급관계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58세부터 67세까지 10년 후는 굉장히 답답하고 막혀 있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사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이제, 사주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63년 3월 21일, 야시생이다. 그러면은, 계묘년에 병진월에 정해일에 임자시다. 이건 이제 좀 이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개하고 묘하고 병하고 진하고 정하고 해하고 임하고 자가 내 사주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 주인공은 정화야. 정화가 나란 사람.
63년 3월 21일 야자시에 태어난 사람을 대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롭게 대변하는 거냐? 흉하게 대변하는 거냐? 흉한 게 많으면은 내 팔자는 고생하는 팔자고, 나를 도와주는 거 길하게 많으면은 나는 평생 룰루랄라 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 너는 10년 뒤에 어떤 문제, 20년 뒤에 어떤 문제 정확하게 금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운에서도 변화가 들어와. 매년 요새도 변화가 들어와. 매년 중에서 매월에 변화가 들어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공부를 빨리 끝내지는 못하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사주는 이런데 천연운이 길하게 들어오면 길하게 풀려나가는 거고, 천연운이 내가 필요치 않은 오행으로 들어오면 공부도 안 하고 속식이고 맨날 게임방에 가가지고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속식이는 녀석이 되는 거고, 중년 이후부터 내가 필요한 운이 들어온다면 중년 이후부터 발전을 하는 거야. 승진이 안 돼가 30, 40대도 승진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30, 40대에서 부자가 되고, 그동안은 명예를 얻지 못하다가 30, 40대 가지고 이름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전부 다 내가 필요한 오행이 대운에서 어느 시점에 들어오느냐. 세운은 뭐예요? 세운은 운이 뭐예요? 1년 1년밖에 짧잖아요. 대운은 10년 단위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주에 금이 필요하다, 금이 용신다 하면은 신금 유금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48세부터 57세까지 10년 동안은 이 아주머니가 잘 풀렸을 거야. 그런데 아까 뭐래, 이 아주머니가 필요한 건 목이지. 그러면 48세부터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10년 동안은 내가 생각할 적에 이때 다 이혼도 했을 테고, 이때 집안도 다 말아먹었을 테고, 자식도 엄청 안 풀어졌을 테고, 이 아주머니는 48세에서부터 57세에 죽어라 하는 운이었을 것이다. 이혼도 요때 했을 거야. 물어봐봐. 응? 근데 물어봐야 공부가 되지. 응?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기가 타로는 이쪽에다 이렇게 접어둬. 여기다. 예? 여기다 이렇게 접어두라가 타로는 이 공부를 매진을 해야 돼. 응? 네, 천천히 열심히 할게요. 응. 제가 원래 좀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타로 보러는 안 오잖아. 저기 와요. 누가 와? 저기 청년몰에 있을 때, 응. 청년몰 있을 때 어느 왔었어 한 분. 응. 그때 한참 배울 때인데 들들들들 떨면서 받으셨어. 아니, 진짜 막 식은땀이 삐직삐직. 편식했단 말이야. 맞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뭐가 맞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명리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는 또 아니 고위직 저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서부터 시장들이 다 온다고. 응? 아 여러 저기 그 국회의원이나 시장들이 머리 숙일 일이 없잖아. 우리 같이 이런 공부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머리 숙인다고. 자기들이 크게 도움받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는 이건 뭐 남 점쳐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아주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둬야 된다. 나라의 운명을 보는 거, 또 사회의 운명을 보는 거.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답답한데 어느 시점부터 풀려나갈 것인가 하는 걸 판단해 주는 거. 그건 뭐 이 학문은 개인의 사주를 뭐 몇만 원 받고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옛날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전부 다 고위 대작을 지냈던 사람들이야. 지금 말하자면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장관, 차관을 지낸 사람들이 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저 책을 쓴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서민들 뭐 사주 봐주려고 했겠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들. 그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노려야 된다 이거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살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형살은 첫째가 인하고 사하고 신하고 인사신 형살이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는 삼형살이라는 게 있고, 삼형살.
삼형살에는 인사신이 3형이 들어오고 인사신이 3형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하고 술토하고 미토가 3형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묘형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형살이라는 게 있어요. 자는 글자 그대로 자하고 묘가 형살이 있는 거고 자형살이라는 것은 진하고 진, 그 다음에 유하고 유, 그 다음에 오하고 오, 오하고 오, 그 다음에 해하고 해. 이걸 네 가지를 우리가 자형살, 같은 거 자형살을 그러는 거예요. 요 삼형살의 개념은 특색이 아주 그 사고, 질병 같은 거, 시비, 다툼 같은 거, 그 다음에 관제, 구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처자식과의 연이 짙고, 그 다음에 명예손상, 그 다음에 맨날 만신들에게는 손재수, 재물의 손실, 이런 것들이 주로 유발을 시켜요. 인사신 삼형이. 그런데 간혹 사주가 귀격이다. 사주가 귀격이다 하는 건 사주가 잘 오행의 조화가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귀격이 된다면은 큰 권세를 누리는 팔자다. 큰 권세를 누리는 팔자다. 그래서 인사신 삼형은 군인, 경찰 쪽에서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 재판관들, 검사들의 인사신 사주가 많아요. 그 다음에 축술미는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지세지형이라고 하고, 인사신 삼형은 지탱할 지자, 세력의 지탱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형사를 대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술미라는 거는 무은지형이라고 그래요. 무은지형이다. 그래서 축술미가 있는 사람도 역시 크게 권세를 잡거나, 이제 군대, 경찰, 그 다음에 판검사 하는 사람들이 많고, 종교계에 있어도 크게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 많고, 축술미 삼형이 있으면. 그래서 사주가 격이 흉하게 된다면은 비천하게 살고, 돈도 못 벌게 되고, 맨날 그냥 경찰서 가도 조선아 꾸미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사주가 크게 된다면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장차관을 할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여기가 인사신 4개 중에서 3개가 인사신이 있거나 축술미가 있거나, 인사신이 다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 대통령. 축술미가 다 있는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중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다 황제들이 이런 사주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신이나 축술미는 되면 크게 되고, 또 안 됐을 적에는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인사신 3명이 있는데 사주가 풀리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무리의 괴수, 건달깡패들. 그건 인사신 3명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축술미 3명이 있는데 사주가 형편없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된다. 안 풀린다는 얘기죠. 자, 자묘형이라는 거는 여기 잘 봐봐요. 올해가 경자년이죠. 2020년도가 경자년. 여기서 자묘형이 들어오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묘형살이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자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묘형. 그런데 올해 세운에 자가 들어오면서 자묘형살이 되죠. 그러면 인성이 형살이 되니까 이 여자분은 올해 문서 계약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뭐 얘기하는 적이야? 뭐 구설수야 그게? 문서. 응.
문서 계약 관계로 인해서 이 여자한테 굉장히 불이익 혹은 아주 시끌벅적한 일이 올해 들어왔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하면 사고 질병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걸 자꾸 유추를 해야 돼. 사주는 외울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 타로는 몇 개나 외우면 되겠어요? 78장하고 이제는 그 중에 메이저 카드만 먼저 외워두면 되잖아. 메이저 카드가 몇 장이야? 응, 그것만 먼저 외워두면 되잖아. 그것만 외워도 딱딱 들어맞아. 그거는 원래 응? 누름으로 그냥 게임으로 만들었던 거라. 응, 응. 그거 게임을 만들었던 거를 응. 정정을 시켜서 하는 거라. 응. 그냥 그런데 사주는 무지하게 복잡해지거든. 그 경우의 수가 뭐 수만 가지라고. 그 수만 가지를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타로는 그림 보고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해주면 되지만, 그 사주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다 그냥 만세를 부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인사신이 네 개 중에서 세 개 있든지, 네 개 중에서 축술미가 있든지, 그것도 격이 잘 구성이 돼야 되겠죠. 격이 구성이 된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참 동안 공부를 해야 돼. 아, 이 사람은 인사신 삼형인데 귀격이구나. 아하, 이 사람은 군대로 간다면 별을 한 서너 점은 달았겠다. 판검사, 검찰 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겠구나 하는 게 들어와요. 격이 현찮다. 이거 도둑놈의 우두머리가 되겠구나. 뭐 아주 사기꾼이나 되겠구나 하는 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긴 사화인데 요 사주가 남자 녀석 아들놈 사주다. 이제 만약에 자가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13세부터 17세까지 5년 동안 요 자수가 담당하는 거죠. 사화가 아니고 자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자매형을 때리는 거죠. 요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낳아준 거니까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거고, 나를 낳아주는 거니까 문서 계약이 되는 거고, 또 나를 낳아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나를 낳아주는 거죠. 그래서 학업, 학문으로 보는 거야. 자매 형이 들어오면 요 놈이 이때부터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야. 형살이라는 것은 부셔뜨리는 거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부셔놓는 거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다 부셔놓는 거야. 그럼 공부를 하겠어요? 아주머니 와가지고, 아니 얘가 초등학교 6년 동안은 그래도 얘가 사고 없이 얘가 똑똑하게 컸는데, 선생님 얘 중학교 들어가면서 사고 치고 그냥 컴퓨터만 빠지고 뭐 그냥 그 나쁜 애들만 어울리고 그렇게 이제 다니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면은 자매형이 들어와 있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가 일에 만약에 묘목이 여기 있다. 자매형이죠. 이건 나잖아. 이건 사고 질병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몇 달 아들놈이 다리 부절해서 입원해 있는 경우, 그건 자매 형살이 있는 경우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얘가 결혼해서 여기 묘목인데 자매형이 들어왔다. 애가 죽거나, 잘못하면 애가 죽는 경우가 있어. 자식이 20살 군대 가서 죽거나, 우리 친구놈들이 두 놈이 애들이 군대 가서 죽었어. 21살, 22살에. 그거는 씨는 내가 생해주니까 자식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자매 형살이 들어왔다, 인사신 형살이 들어왔다 하면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유추를 많이 해야 된다, 이까 머리를 자꾸 회전을 시켜야 돼. 예? 공부하러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와야 돼. 응? 그러면 진진자형, 오오자형은 또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가 100평짜리 건물이 있어. 여기 초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초가 하나가 있어요. A라는 초, B라는 초야. A라는 녀석은 이쪽 구석을 비춰주고 있고, 얘는 저쪽 구석을 비켜주고 있어. 100평이니까 이쪽에 촛불 하나 켜놓고 저쪽에 촛불 하나 켜놔서 크게 밝지는 않아. 그렇죠? 근데 이걸 이동을 시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동을 시켜. 그러면 초가 두 개가 되죠. 그 밝아지는 건 조금 더 밝아졌겠지. 둘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가 손상된 거야. 무슨 지 알겠어요? 자형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손상돼 있는 거야.
자, 뭐 여기서는 자형이 없지만은 만약에 여기가 진토가 아니고 해수다. 똑같이 해수가 있다. 요걸 그러면 이제 요거 월은 바뀌겠지만은 여하튼 그럼 봐봐요. 해가 있어? 두 개가? 그럼 자형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죽는 거죠. 그러면 여명에서 관성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배울 게 남편 자리니까 남편이 자형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했겠구나. 아니면 뭐예요? 남편하고 사별했겠구나 문제가 들어오죠. 그렇죠? 두 번째,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여자 사주라고 하면 자기 친정의 부모, 형제, 자매지. 여기는 자기 남편의 자리지. 남편하고 친정의 부모, 형제, 자매하고 사이가 안 좋겠구나 하는 게 들어오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죽으면은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서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이 죽게 되는 거죠. 자형이란 개념은 그런 개념이야. 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형이라선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 아까 이거는 이제 진토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관. 오, 진진, 유유, 해 다 마찬가지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을목의 진이다. 어떤 사람의 이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국토가 되니까 요거는 육신에서 이제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편제로 보고 요것도 편제로 보는데 남명에서 쟤는 부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돼요? 진진 자형이 들어오는 거죠. 요게 없어지든지 요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요? 당신은 남편하고 이혼했수 사별했수 하고 맨 먼저 물어보겠죠. 사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혼했다고 하는, 그럼 100%야. 예외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진토가 여기는 없고 여기 있다. 여기가 편제다. 자,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조상의 자리죠. 자형이 들어오니까 자형은 형살이야. 그럼 여기는 나한테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자리. 여기는 할아버지, 증조, 고조, 조상의 자리. 자형 맞으면 어떻게 돼? 나는 이동을 해야지.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의 고향을 떠서 타향으로 들어왔겠구나 하는 게 들어오죠. 자, 여기는 조상의 죄니까 뭐예요? 상속의 죄죠. 상속의 죄가 진진 자형을 맞았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전답을 아버지 혹은 나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탕진했겠구나 하는 게 들어오는 거죠. 머리를 회전을 시키란 말이에요. 자형이라는 개념을. 자, 이제는 이렇게 봐봐요. 이게 신금이야. 이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니까 그러면 신금은 이건 뭐예요? 정이냐? 이것도 정이냐? 인성은 여러분들 배우겠지만은 인성은 어머니가 되는 거고 학문 지식이 되는 거고 문서 계약이 된다. 그러면 어떤 애의 사주가 일간의 신금인데 연재 진토가 있고 월재 진토에 있어. 그러면 얘는 머리가 비상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진진 자형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아니 머리는 비상하게 태는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런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보면 안 되지. 진진자형. 진은 토 아냐, 토. 우리가 맨날 밟고 다니는 게 토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보는 거야. 얘는 진진자형이 됐다 하면 얘는 평생에 한두 번 교통사고를 꼭 겪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형살은 그런 개념이다. 떨어져 있으면 좀 덜하지. 떨어져 있으면 덜해.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가까이 붙으면 100% 부딪히는데 조금 떨어지면 70% 80%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형살
그 중에 인사신 사명, 축술미 사명은 조금 덜해. 그 다음에 자매 형살, 그 다음에 자형살. 그래서 형충파해 원진 중에서 형살이 제일 앞에 있어. 제일 흉한 게 형살이야. 그 형살이 있으면 큰 문제가 들어온다고. 잘못하면 나이 든 사람들 60, 70, 80 된 사람들은 죽는 경우가 생겨요. 형살이 들어올 적에가. 원국에 2개가 있고 대원이나 세원에 1개가 있어요. 이제. 그럼 들어오는 거지. 그때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사하고 신이 있어. 이렇게 갑신일주야. 그런데 만약에 대운에서 인목이 들어온다. 대운에서 인목이 들어오든지 여기가 인목이 들어왔다 하면은 요 시점의 나이 인사신 사명이 들어오는 거죠. 요 10년 동안은 굉장히 일이 안 풀려. 사업하는 사람들 이때 망하게 되고 부도나게 되고 남한테 사기당하게 되고 하는 문제가 들어와요. 그런데 요 시점에 세운에서 또 경인년처럼 또 인목이 또 들어온다. 대운에서 인사신 형을 때리고 세운에서 또 인사신 형을 때리죠. 요 때는 잘못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문제가 들어와요. 젊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40대 죽는 사람들, 50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원국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너는 무슨 문제가 들어오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금세할 수가 있죠. 대운에서 변화가 들어오거든. 그래서 사주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응?